프랑스 요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테이크, 그러니까 쇠고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쇠고기가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프랑스의 역사와 사회를 그대로 비추는 아주 흥미로운 거울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음식 역사학자인 나탈리 엘랄이 한 말인데요. 쇠고기는 프랑스 식문화 역사상 가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음식 중 하나다. 정말 이 말 그대로입니다. 쇠고기의 역사는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아주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평범한 고기 한 점이 한 나라의 계급을 나누고 혁신을 이끌고 심지어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그런 거대한 사건들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쇠고기가 프랑스 사회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우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7세기, 18세기 프랑스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시대에는요, 쇠고기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뭐랄까, 사회적 신분증 같은 거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가 얼마나 나뉘어 있었는지가 사람들 식탁 위에 바로 이 쇠고기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부유층은요, 신선하고 부드러운 앙트르코트나 필레 같은 최고급 부위를 맛봤죠. 심지어 뇌나 혀 같은 내장도 별미로 즐겼고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늙고 병든 소의 질긴 고기 찌꺼기 아니면 잡다한 내장, 이게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메뉴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식탁이 곧 계급이었던 거죠. 특히 르 부이라는 음식을 보면 그 현실이 더 와닿는데요. 이게 뭐냐면 질긴 고기를 몇 시간이고 푹 끓여서 만든 거예요. 상상해 가시나요? 맛있는 육즙은 국물로 다 빠져나가고 말 그대로 살코기 껍데기만 남은 거죠. 이걸로 겨우 배를 채웠으니 이 음식이 당시 대다수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의 계급적인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기록이 있어요. 18세기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요리책에 나온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른바 하급 정육점 고기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이들은 고기의 밍밍한 맛을 가리기 위해 소금, 후추, 식초, 마늘, 샬롯을 다량 사용한다. 와, 어떤가요? 하층민이 먹는 고기는 아예 설명할 가치조차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멸시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런 극심한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19세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밖에서 저렴하고 따뜻하게 한 끼 때울 만한 곳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857년 파리의 한 노동자 지구에서는요, 노동자 3명 중 1명이 고기를 아예 입에도 대지 못했어요. 3분의 1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도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절박했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걸 바꿔놓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용 레스토랑의 탄생이었죠. 이 부용이라는 아이디어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한번 보세요. 푸주간 주인 입장에선 팔리지 않고 남는 질 낮은 고기가 골칫거리였겠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채소랑 같이 큰 솥에 푹 끓여서 싸고 따뜻한 국물 요리를 만든 거예요. 노동자들은 이걸로 배를 채울 수 있었고요. 결국 부용, 즉 쇠고기 국물 하나만 파는 식당이 처음 문을 열었고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1900년쯤엔 파리에만 200개가 넘게 생겼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쇠고기가 드디어 서민들의 식탁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쇠고기는 19세기의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의 힘과 만나면서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 기술 발전이 정말 눈부셨어요. 1809년에는 음식을 밀폐해서 보존하는 통조림 기술이 발명됐죠. 1850년대에는 살균법이 완성되면서 공장에서 콘비프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가 1865년 리비히라는 사람이 남미의 쇠고기로 고기 추출물을 만드는 회사를 세우면서 쇠고기는 이제 글로벌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6년 최초의 냉장선이 아르헨티나에서 프랑스까지 냉동 쇠고기를 싣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서 특히
리비히의 고기 추출물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부융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남아돌던 아르헨티나 쇠고기를 진하게 농축해서 페이스트 형태로 만든 건데 이게 유럽 전역에서 건강식품이나 수프 재료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남미의 소가 유럽인의 식탁에 오르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는 그야말로 쇠고기 소비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모두가 풍족하게 쇠고기를 즐기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런 호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1960년대가 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당시 쇠고기가 프랑스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가격이 좀 올랐다고 소비량이 고작 3% 떨어졌는데 이게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한 큰일이 된 거예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쇠고기를 더 먹자고 광고 캠페인을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쇠고기를 향한 반발이 점점 거세집니다.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기 시작했고요. 의사들은 또 심장병이나 암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예전처럼 힘쓰는 육체 노동이 줄고 사무직이 늘면서 쇠고기의 남성적인 이미지도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거죠.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던 불안감들이 1996년에 마침내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버립니다. 바로 대중의 신뢰를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가적인 위기,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위기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 프랑스 쇠고기 산업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이들이 꺼내든 카드는 단 하나, 바로 투명성이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됐죠. 광우병으로 신뢰가 바닥을 치자 정부와 업계는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확실하게 보증하는 VBF, 즉 프랑스산 쇠고기 인증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이력 추적 시스템이 자리 잡고 실력 있는 스타 정육점장들이 등장하면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주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재건의 시간 끝에 마침내 소고기는 프랑스 식탁에서 예전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슬로건이었던 깰 펀치 르보프, 소고기의 이 펀치력이라는 말을 다시 자신있게 외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쇠고기 한 점에 담긴 프랑스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단지 먼 나라의 과거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한 사회의 가치관, 불안, 그리고 혁신의 음식이 어떻게 담기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